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준일 교수입니다. 청소년 지도방법론 5주차를 맞이했습니다. 원래는 대면 수업을 해야 하는데 추석 이후에 네, 코로나가 아,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 바람에 비대면으로 하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서 비대면 수업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까지 우리가 2장까지 했죠. 청소년 지도방법의 기초 이론 봤어요. 그래서 경험학습 이론, 구성주의 프로그램 이론, 동기 이론, 그다음에 의사소통 이론을 봤죠. 오늘은 이제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지도자에서 리더십, 청소년 지도자와 리더십,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역할, 그다음에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과 역량, 윤리 이런 것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청소년 과목들이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4학년 1학기 되면은 이제 청소년 지도사를 따기 위해서 4학년 때 면접고사를 보게 돼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청소년 지도사인데 그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마 섹션 3에서 나옵니다. 잘 보시고 전반적으로 청소년 지도자가 어떠한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는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청소년 쪽에서 일을 하려고 그러면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리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리더가 되어 있어야지, 리더십을 가진 리더가 되어 있어야지 그 리더십으로 청소년들을 잘 지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청소년 상담을 하든지, 청소년 지도를 하든지 어떤 걸 하든 간에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영향을 주려고 한다면,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내가 리더십을 갖춰야 된다 하는 그런 마음에서 3장을 쭉 한번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론, 뭐 지식 쌓고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리더가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요 3장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3장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3장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1은 청소년 지도사와 리더십. 그래서 공부하고요. 두 번째 섹션은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공부하고요. 세 번째 섹션은 청소년 지도사의 양성과 역량,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청소년 양성과 역량, 고 윤리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 청소년 지도사와 리더십.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을 지도하는 교육적 리더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을 갖춰야 됩니다. 자, 먼저 청소년 지도사와 리더십. 리더로서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청소년 지도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청소년 시절, 청소년 전체, 청소년 관련 기관 중에서 청소년 육성, 또 업무에 종사하는 자, 청소년 지도사의 범위입니다. 청소년 지도사. 이것이 청소년 기본법에서 이렇게 정의한다는 거죠. 이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외에도 청소년 육성과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돼서 청소년 지도사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청소년 육성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 활동, 그다음에 복지, 보호를 포함하는 것이어서 더욱더 그러합니다. 또 포괄적이지는 않지만 좀 협의적이지만 이런 정의도 있죠.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 속에서 청소년들과 더불어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 활동을 전개하는 사람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페이지 밑에는 또 청소년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죠. 청소년 시설, 청소년 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 활동은 전문가를 청소년 지도사를 한다. 이게 굉장히 적합한 정의죠. 청소년 시설이나 청소년 단체 등에서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내와 지원 활동을 하는 전문가가 바로 청소년 지도사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볼 때 리더의 지위를 가지고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리더로서의 청소년 지도사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들의 성장을 촉진합니다. 여기까지가 리더로서 청소년 지도사였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청소년 지도자의 리더십입니다. 청소년 지도자 리더십. 리더십의 개념을 좀 보죠. 리더십의 개념. 음,
리더십에 대한 정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죠. 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테드는 리더십이란 이런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목표 달성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다. 멋있죠? 움직이는 행위다. 어, 리더십이란 뭐냐? 사람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목표 달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행위. 정했어요. 테드는 정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정의로 속딜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집단, 표 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여러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 또는 영향력의 행사 과정이다. 집단 목표 달성을 위해 행해지는 여러 활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 또는 영향력의 행사 과정이다. 즉 영향력이다. 행사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제 카츠와 칸은 또 이렇게 했어요. 자, 집단의 목적을 달성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생창시키도록 집단 구성원들을 동기화, 시키는 것이다.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집단 구성원을 동기화시킨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 가게 하고 똑같이 또 하나의 목표에서 같이 싱크로나이즈하게 같이 분발을 맞춰서 가게끔 하는 그러한 것이다. 이거는 카츠와 칸의 정의고요. 또 그죠? 리더십에 대해서 저는 신응섭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종자를 동기화시키고 이들에게 영향 행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종자들을 동기화시키고 같이 일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이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리더십이다. 정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각 구성원들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교호적이고 교환적이고 변환적 과정으로 일반적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는 리더십이란 집단과 각 구성원들의 목표 달성을 위해 각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한 그들을 동기화시키는
도적, 보완적 및 전환적 과정이다. 이것이 리더십이다. 구성이한다. 또 종합해보면 이런 거죠. 특정 상황 속에서 집단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리더와 추종자들 간의 상호작용에서 리더가 추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기화하는 영향력 행사 과정이 리더십이다. 그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82페이지 보면은 리더십 구성 요소가 그림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특정한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집단의 비전과 목표가 있죠.을 달성하기 위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리더가 추종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동기화하는 영향력 행사 과정이 바로 리더십이다. 합니다. 자, 리더십 특징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자, 특징은요. 리더십 특징을 좀 보면요. 자, 좀 특징. 리더십은 첫 번째, 리더십은 상호작용이다. 상호작용이다.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 안에 내재한 특성이나 성품 또는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상황적 요소를 배경으로 리더와 추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적인 흐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추종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반대로 추종자에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이런 상호작용은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리더와 추종자의 내면에 침투하여 서로를 변화시키는 변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리더십은 영향력 행사와 관련된 있다.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리더십은 리더가 추종자들을 변화시키고 행동하게 함으로써 집단 목표를 달성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더의 영향력 없이 리더십이 성립할 수가 없죠. 그래서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하는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리더십은 집단 안에서 나타난다. 리더십은 집단에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에서 발생하죠. 그래서 집단 내 구성원들은 리더와 추종자들로 나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리더십은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다. 리더는 목표 지향성 포함한다. 그래서 뭐 리더십은 막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수병자들이 특정 목표를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은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의 에너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작동되죠. 그래서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리더십은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상황, 상황을 배경으로 한다. 리더십은 진공 상태에서 행사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황. 상황이란 것은 어떤 특정 환경, 과학 구조, 또는 전체적인 분위기,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들이죠. 를 배경으로 한다. 이런 상황적 요소의 리더십은 영향을 받고 또 상황에 따라 효과적인 리더십의 모습이 달라지다고 볼 수가 있죠. 여기까지가 리더십의 특징입니다. 다음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를 보겠습니다. 그게 세 가지죠. 비전, 다음에 목표, 다음에 리더, 다음에 추종자, 다음에 상황. 그죠? 이런 것들이 리더십의 요소들입니다. 개념 요소들. 비전은 리더와 추종자가 지향하는 방향과 미래의 청사진. 이 비전이죠. 그다음에 목표는 이런 비전 하에서 리더와 추종자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도달해야 할 도달점. 그거는 목표죠. 그러면서 리더는 스스로 명확한 이 비전과 목표를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추종자와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만약에 비전과 목표를 리더만 인식하고 있어서는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비전과 목표가 정당하고 실현 가능하며 발전적일 때 추종자는 리더를 따르게 되고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리더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죠. 그래서 리더의 특성과 권력, 이게 특성, 내 특성,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성과 권력 먼저 보고, 리더의 특성에는 사회적 특성이 있죠. 특징, 사회적 특징에는 뭐가 있어요? 육체적인 힘, 키, 체격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을 갖춰야 되죠. 기능, 뭐 인지 능력, 지식, 판단 능력이죠. 그 다음에 인성을 갖춰야 되죠. 신념이나 정직성, 고기성, 열정, 독립성, 카리스마, 태도 이런 것이 좋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특징을 가져야 되죠. 사회적 특징은 사교성 같은 거, 대인관계 기능이라든가, 협동성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과업 관련 과업 능력, 과업 능력, 과업 관련 능력. 그래서 목표 추구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불굴의 과제 수행 의지, 성공 욕구 뭐 이런 거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배경, 사회적 배경. 이 사회적 배경에는 이제 이 가문, 출신, 뭐 교육 정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월한 내용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자질이죠, 자질. 그래서 이런 자질, 물론 이런 특성 자체로부터 곧장 리더십이 발현된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리더는 어떤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고요. 그리고 이런 리더의 특성은 대부분 학습을 통해서 개발된다. 그래서 성공한 리더들은 이런 특성을 갖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성공한 리더가 되려면 이러한 리더의 특성들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권력. 리더의 권력입니다. 권력. 리더의 권력은 뭐예요? 리더십의 핵심 기능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하기 위한 힘입니다. 영향력이죠. 리더는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는 힘이 권력이에요. 권력은. 그래서 리더는 권력 없이 리더십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리더의 권력은 먼저 합법적 지위. 적 지위. 그 다음에 전통에서, 그 다음에 권위에서 카리스마, 능력, 아니죠? 동의, 도덕성 등과 같은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발생한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프렌치와 라븐은 리더 권력의 유형을 어, 음, 리더 권력 유형을 나눴어요. 어떻게 나눴냐면은 보상 권력, 그 다음에 강제 권력, 합법 권력, 그다음에 전문성 권력, 그다음에 준고 권력 나왔어요. 자, 여기서 이 보상 권력은 이제 집단 자원을 통제해서 상을 줄 수 있는 것. 또 리더가 가진 권력 중에서 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얻는 권력. 집단 자원을 통제하고 상을 줄 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권력. 이 보상 권력이죠. 보상 권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강제 권력. 강제 권력은 또 보상 권력과는 반대로 또 벌을 줄 수 있는 그런 권력이죠. 벌을 줄 수 있는. 합법 권력. 합법 권력은 조직의 공식적 지위와 규정으로부터 나오는 권리와 의무에 근거한 권력. 리더는 이런 권력 갖고 있어. 합법적 권력, 합법 권력. 그다음에 전문성 권력. 리더가 수행 과제와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능을 갖고 있을 때 전문성 권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중고 권력. 이거는 추종자가 모델로 삼아 참조하고 동일시하고 싶은 리더의
인성적 특성에 근거한다. 네, 중고 권력은 수용자가 모델을 삼아서 참조하고 돈 받고 싶은 네, 그런 리더의 인성적 특성에 근거한 것이 중고 권력이다. 그래서 이 중에 보상 권력이나 강제 권력이나 권력은 리더의 지위, 리더의 지위, 리더의 지위와 관련된 지위 권력이죠. 지위 권력이다. 지위의 권력이고, 그 다음에 되게 보상 권력, 강제 권력, 지위 권력이라는 거죠. 지위 권력, 지위 권력입니다. 그다음에 전문성 권력과 중고 권력은 이거는 리더의 개인에 관련된 개인적 권력이에요. 개인적 권력.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권력이죠. 개인적 권력. 그래서 리더로서 청소년 지도자는 자신이 지닌 특성과 자신이 지닌 어, 특성과 권력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어떤 요소가 리더십 발휘에 있어 효과적인지 항상 파악해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지금까지 본 리더의 특성과 권력은 추종자와의 관계에서 발현되고 행사되기 때문에 리더십에 있어서 추종자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추종자. 추종자가 없는 리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추종자의 팔로우십이 훌륭해야 리더의 리더십이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추종자는 리더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리더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 반응을 보임으로써 리더의 유형과 효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추종자가 리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리더가 행사하는 리더십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추종자가 리더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따라 리더가 행사하는 리더십은 달라진다. 그죠? 예, 그렇죠. 달라진다. 추종자가 리더를 어떻게 인식하냐에 따라 리더가 행사하는 리더십의 내용이 달라진다. 그래서 리더와 추종자는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다. 리더와 추종자는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다. 어? 그래서 리더는 추종자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청소년 지도에서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관계는 인간의 변화를 핵심으로 하는 교육적 관계이기 때문에 리더로서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의 스타일과 특성을 잘 파악해서 이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러한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은 특정한 상황이죠. 상황을 배경으로 합니다. 모든 인간 활동은 그것이 일어나는 시대적 분위기와 공간과 조직 문화와 구조, 그리고 자원 제약 등과 같은 상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은 그것이 행해지는 상황에 의해 제약되고 영향받습니다. 그래서 리더와 추종자 간의 상호작용 이전에 이미 리더와 추종자 각각의 특성은 상황이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아 상황에 상당한 정도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에 리더는 항상 상황을 파악하여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합니다. 상황을 파악해서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 리더십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청소년 지도는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맥락적 구성을 중요시 하기 때문에 특히 그렇습니다. 어떤 청소년 지도를 이런 청소년 지도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지도사는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에 적합한 리더십.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은 리더십은 리더, 추종자, 상황 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행사되고 형성되고 행사된다.